자, 반갑습니다. 연극영화 윤쌤입니다. TO가 전국 16명이 떴죠. 떴기 때문에 제가 개념 강의에서 약속드린 대로 심화 강의와 파이널 강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영화부터 심화 강의를 하고 10월에 연극 강의, 그리고 이어서 11월에 파이널 강의로 나머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강의에 대해서 좀 OT를 좀 하려고 해요. TO가 떴을 때 수험생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준비가 된 사람들, 준비가 된 수험생. 준비가 된 수험생은 TO가 떴을 때 어떻겠어요? 환영하겠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최소한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 감각도 굉장히 이렇게 높으실 거고, 또 개념 강의를 특히 수강하신 분들은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 개념 강의를 끝내 놓으셨다면은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16명 안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분들은 제가 잔소리 할 거 없이 여러분 해오신 대로 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수험생 분들이 조금 난감하죠. 준비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TO가 이렇게 딱 떴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O가 뜨고 준비를 시작하자. 자, 이런 분들은 약간 당황스럽겠죠. 왜? TO가 뜰지 안 뜰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비해 확실히 불리하겠죠. 그런데 불리하지만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정말 단기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어떤 감각을 끌어올려야죠. 그러면은 이 안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16명 안에. 지금 뜨고 나서 시작하려니까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은 이 1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전국 10명 안에 꼽습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해오신 분들은 10명 안에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명이라고 해도 다 지원하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또 전략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21년도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아마 제가 미리 준비된 그런 수험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또 이게 뜰지 어쩔지 모르는데 안 뜨면은 또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데 공부한 게 그래서 막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8월 말까지. 그런데 딱 뜨고 나서 멘붕이 왔죠. 발등에 불똥 떨어졌죠. 그때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이 안에 딱 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가 뜨고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이제 망설이면 안 되죠.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제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강의 초격차 강의죠. 교재도 가지고 왔는데 초격차 강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강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분들은 망설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망설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버려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아예 없겠죠.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개념 강의 이렇게 다 찍어 놓고 이제 TO가 딱 떴을 때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두 부류로 또 갈리죠. 한 부류는, 한 유형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한 부류는 아직까지도 고민, 그때까지도 고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8월 초에 이렇게 떴었는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떴었는데, 그때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연극 개념 강의, 개념 강의를 한 40% 정도는 수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합, 연극과 영화 통합으로 이렇게 수강하신 분들은 벌써 연극 끝물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도 한 50% 들었어요. 뭐 물론 이거를 익히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거의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3달 중에 한 달 정도 나머지 다 꽉 채우고 진도 다 가고 나머지 2달 동안 열심히 익히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달 동안 나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한번 뭐 시험에 감각이나 한번 느끼고 오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냥 뭐 가르침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 게으름입니다. 정신적 게으름. 문제 상황이 있으면은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할지 말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고민하고 재단하고 그런 시간 동안에 했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봐야지, 한 번 봐야지, 한번 해볼까? 그런데 내가 이 임용고시 전 범위를 공부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그냥 시험만 보고 와야지. 그냥 시험장 그 분위기만 보고 와야지. 분위기만 보고 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생각엔 그거는 그냥 상상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막 응시로 날리고 주말 가가지고 시간 막 뺏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은 이런 걸로는 올해에 아무것도 어떤 본인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안 주어진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물론 8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두 유형보다는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좀 희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80일 동안 정말 찐하게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 시험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월등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합격한 선배들을 제가 뭐 거의 연극영화 좁으니까 대부분 잘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합격했던 건 아니고 첫 시험에서는 약간 난 시간이 부족한데 내공이 좀 안 쌓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험을 쳐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냥 시험을 쳤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TO가 뜨고 남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막 정보도 수집하고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고 교육학도 좀 수강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쳤다는 거죠. 그냥 분위기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합격한 분들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거를 노베이스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랑 한 80일 정도 찐하게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비교해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80일 동안 한번 진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게 비단 그냥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합격한 분들의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압축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한번 좀 앞서 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좀 초면인데 잔소리를 좀 드렸고요. 초면은 아니겠죠. 좀 이렇게 연극영화 임용 시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제 강의에 노출이 된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뭐였느냐? 자,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제 강의, 지금 초격차 강의에 좀 중점적으로 타겟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이 숙달되어 있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교과서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연극영화 임용고시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뭐냐? 이제 다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분들은 매년 뭐 시험이 있으니까 매년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극영화는 뭐 자주 뜨지도 않고 뭐 문제수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옛날 문제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 실력이 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력 향상이 굉장히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영화 임용 초격차 이 강의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대상입니다. 대상.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실력 점검을 위해, 점검 향상을 위해 문제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의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TO가 뜨면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자신의 실력 그리고 막 감각 이런 것들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들을 콕콕 집어서 빠르게 전체 그 연극영화 임용에서 다루는 전체 범위를 커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 적합하실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는 초격차를 원하시는 분. 초격차를 원하시는 분은 이 강의가 적합합니다. 자, 초격차라는 말이 뭐냐 라면은 이제 2등,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공부죠. 1등이 되는 공부. 연극영화 임용은 정말 소수만 뽑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높아야 됩니다. 이제 당락을 가르는 점수가 정말 적은 차이인데, 이제 초격차라는 말은 내 뒤에 사람들과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최소한 10점 정도 1차에서 앞서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수도권 2021년도 수도권에서 그 1차 그 컷과 2차 뭐 시험 점수 막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2차에서의 변별력이 상당히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차 이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격차가 많이 이렇게 안 났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 나왔던 그 격차가
2차에서 보통은 유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시험은 대부분 이제 평이해요. 모두 다 수업을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이 격차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1차에서 큰 범위로 앞서 나가 놓지 않으면은 2차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 예를 들면 2021년도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대꾸빠주. 대꾸빠주. 대꾸빠주 개념 다 알고 이렇게 시험 본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이 대꾸빠주라는 말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적죠. 또 북 뮤지컬 이런 거, 북 뮤지컬 개념 이런 거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이 포 나이트, 데이 포 나이트 막 주의할 사항 막 2가지 써라 막 이런 거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죠.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개념 강의에서 다 준비를 했지만은 이제 또 다른 거를 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높여서 낸 문제들을 맞추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1점씩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서 1점, 여기서 1점, 여기서 1점, 여기 2점짜리였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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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수집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맞추는 문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맞추는 문제를 틀리지는 않겠죠. 이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충분히 10점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10점 이상 맞출 수 있는,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다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강의고요. 마지막으로는 답안 작성 방법을 훈련하고 싶으신 분, 지금 많은 걸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필기가 많은데,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2021년도부터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논술형 문항과 막 이런 서술형 문항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21년도부터는 그냥 정말 서술형 문장밖에 없잖아요. 문항밖에.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 근데 넘길게요. 잠깐 넘겨가지고 문제 구성을 보면 임용고시가 4, 8, 2, 9 해서 23문제입니다. 이거 단답형이죠. 이게 서술형인데 단답형은 뭐 시간이 막 크게 걸리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술형을 연습해 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서술형. 실제로는 23문제인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요. 충분히 주어지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장 연결, 단어 선택, 분량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저도 그랬지만은, 저는 수험생 때였으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진짜 손이 막 떨립니다. 손이 막 떨리고 계속 고칩니다. 계속 고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문제수 많지도 않은데, 심지어 내가 모르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미리 훈련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임용고시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분석해온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출제위원과 이거를 평가하는, 답안지를 평가하는 채점위원의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점 최소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걸로 뭐 남들이 조금 뭐 시행착오를 많이 이렇게 겪을 거 아니에요. 임용고시를 이제 매번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 문제입니다. 260문제나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도 제가 깔끔하게 작성해서 드렸고,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답안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드림으로써 남들이 시험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우리는 9월, 10월에 충분히 준비를 해 놓자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 감점을 최소화하고 또 시험장에서 정말 자신 있게 문제를 쓸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가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용고시 초격차 강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9월달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10월달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표를 해가지고 연극 개념까지, 연극 그 문제풀이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 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